저도 이제 찬성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네.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주변에 뭐 결혼한 선배나 형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여자는 무섭다. 그러니까 이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여리여리 하는데 결혼할 때는 그렇게 호랑이처럼 무섭고 뭐 장군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뭐 나 얘기하는 거예요? 또 뭐 이런 게 있어요. 예를 들어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 이제 연애 때 다이어트 항상 여자들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맨날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채식을 하겠다. 그래서 거의 야채를 한 푸대기 갖다 와서 이거 먹고 심지어 뭐 비빔밥 해서 먹고 뭐 나중에 뭐 트름꺽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모습이 연애 때 했을 때랑 그러니까 살아봤을 때 굉장히 또 달라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또 살아보면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. 마크 씨는 동거 중요합니다. 기간이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동거하는 이유는 저한테 딱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문제 생길 거예요. 문제 생기면 그 문제 같이 해결할 수 있냐, 넘어갈 수 있냐,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지나서 제 아내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좀 관계 안정되고 그래서 한 6개월 6개월 정도는 이상? 6개월 네. 이상은 동거를 해보는 네, 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한다면 동거를 네. 한다면 자,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이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아니 예. 울분이 뭐 지금 쌓여 울분이 있었어요. 아니고 이걸 토론한다는 그러니까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. 사실은. 왜요? 아니, 왜냐하면 집에 있는 그 집사람을 생각하면 그때 좀 동거가 유행했으면 절대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. 아주 너무 폭한 발언이시다. 아니 사실 이거 솔직한 얘기야.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아니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동거가. 그렇게 살아오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싸우고 이렇게 안 맞고 심지어 뭐 주변에서도 니네 왜 만났니? 이런 얘기를 들어오면서 꿋꿋하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면서 나 가끔 생각을 하는 거야. 난 이 여자랑 왜 살고 있는 거지? 그러니까. 그런데 왜냐하면 취임새를 어디 그런데 아이고 참. 그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. 이게 왜냐면 결혼이란 책임 같은 거. 그렇죠.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람하고 지금 사는 이유도 분명히 운명적인 마치 뭐 신이 말이에요. 이 짝져주 니네들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의 이 시간을 겪고 살아봐라.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른다. 그렇죠. 시련을 하는 주셨네. 이런 과정을 나한테 주신 건데 내가 스스로 난 책임지기 싫어서 동거 미리 해보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자세가 조금 저는 너무 책임이 없는 것 같다. 그렇죠. 이거죠. 일단은 이게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인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절차거든요.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본인이 난 이 여자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겠다. 또 이 남편하고 책임지고 살아야 되겠다. 그런 의무를 국가한테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면서 의무를 부담받는 건데 그거조차가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대충 아니네. 그렇지. 니하고는 혼인신고 안 한다. 그래도 그럼 3년, 10몇 년 동안 그런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원시시대도 아니고 원시시대는 가능한 얘기고 혼인 제도가 있는 이상은 당연히 뭔 혼인신고를 소리예요? 해야지. 원시 시대에도 족장이 허락을 해서 두 사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있어요. 아니 그래서 그런 혼인이지, 그거. 혼인신고가 없는 거잖아요. 저는 사람이 만약에 헤어진 게 그게 잘못인가요? 행복하기 위해서 헤어진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길일 수 있는데 굉장히 원시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아닙니다. 그 말이 아니고 그럼 연애를 하시면 되죠. 왜 동거를 하냐고요. 그 동거도 연애의 연애를 할 수가 요즘 없어. 사회 그래도 시선으로 보자면 요즘 연애를 동거처럼들 해요. 그리고 그럼요. 그리고 저는 네. 지금 너무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전 동거 한 너무 하고 싶어요. 나 진짜. 아니, 동거를 네. 5번 했는데 네, 네. 여섯 번째 동거 5번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안 하면 만약에 친구가 야, 걔 결혼했어. 동거했던 애야라고 해도 난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내가 연애했던 거는 뭐 그러면 그 다음 그렇지. 친구 뭐 동거 그런데 내 부부 간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 중 하나가 정조 의무랑 동거 의무거든요. 근데 그게 그거를-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부부라면 동거를 하라는 거예요. 반대로 부부가 아닌 사람이 동거 의무가 없는 거고 사실은. 그래서 산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실험이라 표현했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저는 바람직하다는 연애를 게 하시면 다른 되죠. 사람의 시선이지 내 행복을 위하자면 그런
바보 같은 법안에서의 고정관념은 버려야 된다고 맞아요. 생각해요. 그게 무슨 옛날 얘기예요. 변호사라서 법이 있어야 산다 그러지만 법보다 먼저가 사람이잖아요. 동거로 돌아섰네. 죄송한데 막말로 저 세 사람하고 살아본 여자 살아보고 결혼하면 다 도망가지 이 사람하고 말도 안 되지. 그러니까 왜 결혼하자. 싸자고?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. 그래서 무슨 일이야? 저는 이제 뭐냐면 제 주변에 제가 자기 이제 얘기해, 오늘. 광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 이제 그 자유로운 쪽 직업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한 직업이고.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도 많고 좀 혼자 사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업군에 동거가 은근히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본 친구들만 지금까지 한 6커플 정도 되는데 사실 한 커플도 결혼까지 못 갔어요.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왜 그럴까 봤어요. 뭐냐면은 오히려 이게 뭐냐면 다른 동거 없이 결혼했을 때 결혼 자체가 신성시되는 게 있어요. 그렇지. 결혼이 목적이 되고 아주 그냥 뭐 그 날을 향해 달려가는 한 마리 그 한 쌍의 그 두 말처럼 결혼을 향해 달려가는 희망으로. 네, 그게 보이는데 동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결혼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약간 관문이 돼버리는 선택사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쉬워지는 게 너무 쉬워. 그렇지. 그래서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. 근데 요즘 제가 현실을 보면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요. 그리고 제 인생을 행복하려고 상대를 배우자를 만나고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고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가고 안 맞으면 이혼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찬성을 들었지만 일찍부터 연애를 한답시고 동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가 찼을 때 내가 분명히 저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양가 부모님의 허락만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. 살아보란 얘기예요. 삶을 알겠다 이거지? 네. 웃기지 마. 아니에요? 내가 지금 40년째 웃기지 마. 43년, 몰라요, 44년째 사나 봐요. 모르겠어. 아직도 내가 이 남자를 모르겠어. 정말 이런가 하면 저렇고 그렇지. 저런가 하고 이런 그렇지. 거.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만 갖고 있는 거잖아, 우리가. 결혼할 때 둘이만 해? 그건 동거지. 우린 결혼할 때 축복받고 싶어 하고 내 친구, 우리 엄마 친구, 우리 아버지 친구, 내 옛날에 알던 뭐 선생님 뭐 다 불러서 우리가 약속을 한다고 사람 왜 불리겠어? 내가 약속을 깨지 않게 쪽팔려서 못 깨게라도 사람 불러서 하는 거. 그렇죠. 그게 근데 사람은 정말 예의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체면이 있어야 되고 폼이 나야 되잖아. 나는 뭐 동거 뭐 해가지고 뭐 깨진 적도 없고 누가 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반대라고 생각해. 하시잖아요. 영국에서도. 영국에서도 뭐 영국에서도 동거하는 거? 체면, 남들의 시선. 내가 동거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좀 다른 이게 좀 사람의 의견. 핸디캡이 되나요? 아니요, 요즘은 그렇진 않나요. 전혀.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동거 시작했을 때는 대표님한테 그냥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있어요. 그냥 뭐 괜찮아요. 주변 사람들한테 네. 교수님한테나 우리 네. 이 사람하고 네, 뭐. 같이 동거하고 있어요. 그게 네. 흠이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. 네. 둘만 서로 그건 여자 남자만 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걔네 엄마나 아버지나 뭐 네. 걔네 오빠나 뭐 이런 네.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을걸요? 보수적인 가족도 있지만 대부분 대부분은 안 그래요. 네, 그렇죠. 안 그래요. 그러면 대부분 다 뭐 마크 문제 없다고. 씨한테 예. 나 세 번째 동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요? 그 뭐래 있죠, 많죠, 얘기를 많죠. 해요. 아, 그래요? 근데 그거 문제예요? 아니야. 지금 문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. 저는 뭐-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저는 지금 사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람은 뭐 아무리 살아봐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성향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그치, 같아요. 그 색깔은 아니지, 그러니까 색깔은. 그 색깔을 알아보는 기간을 연애든 동거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지. 연애하고 연애보다 더 깊숙한 단계가 동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지. 뭐 그게 무슨 뭐 남자 욕심에서 얘기하고 다른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근데 동거라는 게 헤어질 때 네. 덜 부도덕적이기 위해서 동거니까 책임이 없어. 우리는 아니, 책임이 동거니까 없는 거 헤어질 때 쿨하게 헤어질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? 아니지, 아니요. 그건 아니지. 살면서 누구나
누구랑 관계 만들면 책임이 있죠. 그렇죠. 뭐 어떤 계약서 써야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니죠. 그래서 동거할 때도 책임이 근데 있는데 동거는 두 사람만 하는 거지만 결혼은 집안 식구가 다 같이 합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,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두 사람 만나서 관계 맞는지 관계 어느 정도 힘이 생긴 다음에 그 집안 같이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마크의 말은 스텝 바이 스텝이지 그렇죠. 이게 다른 뭐 사이드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. 사람 관계에서. 치밀하게 내가 계획한다고 여기 표 만들어서 저 남자 책임감이 있는지 청소는 잘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이거 다 한다고 계획 다 짜서 성적표 매긴 대로 이렇게 인생이 그렇지 열어지지 않아. 않는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하는 것보단 아무것도 해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낫다는 거죠. 연애할 때도 아니, 해봐야 근데 저도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 살아보면 성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반대하는 게 내가 안 좋은 성향이 있더라도 우리 둘이 사이가 좋거나 경제적으로 좋으면 그 안 좋은 성향이 안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살아보는 걸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. 그쵸.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 보통 이제 남자들이 문제니까 어떤 남자가 술 마시고 술주정하고 싶은 남자 없고 도박을 하고 싶은 남자는 없어요. 그 인자가 있는데 어느 환경에 딱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살아보는 걸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. 근데 연애를 했을 때보다 동거를 하면 그 인자가 왜냐면 다른 환경이고 살아본다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나와요. 큰 성향이 나온다는 나온다는 거죠. 근데 거죠. 문제가 그리고 뭐냐면 남자만 도박하고 싶고 남자만 술주정 있는 게 아니에요. 여자도 여자도 있지.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연애를 해보니까 이방원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. 누가? 정몽주하고 얘기할 때 얘기를 했어요. 네, 네. 고려를 배신하고 신조선을 만들자. 용용이, 그랬더니 이방원이가 하는 정몽주 선생이 하는 말이 후세에 너에게 어떻게 얘기할지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냐 했더니 후세에 그들이 떠드는 건 그들의 생각이고 실체가 없고. 그들의 실체가 없고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나는 제대로 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